예,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그동안 기존 혁신안들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간담회도 하고, 홈페이지에서 의견 접수도 받고, 2030 청년분들도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국민 설문조사, 당원 설문조사,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좌진 설문조사, 이런 자료들을 쭉 분석한 결과,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혁신으로 받은 기본 방향은 나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공정경쟁, 투명한 검증,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제가 앞부분에 이 내용, 뒤에 있는 내용도 종류가 좀 많기 때문에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부터 당원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250만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놓고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당원이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배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갑자기 많이 이제 입당을 하신 당원분들의 자리를 당 안에 찾아주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부분에서는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분들이 당을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챙기고 효능감을 느낌으로써 이 당 안에 무사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에 이제 선출해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의원 당원 직선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당법상 대의기구를 두도록 하기 때문에 대의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이 당원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대의원 선출 제도를 준비를 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 세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 그러니까 혁신이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천 문제 역시 관심이 있으시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이가 공천 문제를 건드릴 수 있냐 없냐부터 저희가 등장을 했을 때 논쟁이 많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1700건이 되는 당원 국민 제안을 접수를 했을 때에도 굉장히 볼륨이 크게 공천 문제에 대해서 다루라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이나 당원 간담회에서도 그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국회의원 평가 기준의 공직 윤리 항목을 신설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공직윤리 부적격자인 경우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회의원 이제 지금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22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할 때 국회의원 평가 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감산 방식을 적용을 할 것을 권고안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하위 0%에서 20%까지 감산 20%를 일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련한 안은 하위 10%까지는 감산 40%, 그 다음에 하위 20%까지는 감산 30%, 하위 30%까지는 감산 20%를 적용을 해서 이 국회의원 평가에 좀 더 엄밀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단수 공천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안을 권고를 드렸습니다. 이 지난 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전체 후보님들 중에 경선을 해서 공천을 받은 분은 41%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규를 개정을 해서 그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 정도는 삭제를 해서 경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이 공정 경쟁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원외 위원장님들 같은 경우만 당원 명부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경쟁자들은 자기가 이제 소속돼 있는 당원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당내 경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공정 경쟁이죠. 그런데 정당법상에서도 그렇고 이 당원 명부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뭐 경쟁하는 후보님들이 다 돌려볼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린 것은 당내 경선 후보자들한테 문자 발송 동등한 기회 5회 뭐 이렇게 제안을 주고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때 이걸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이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가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몇 번을 하는지 몇 회를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송출을 할 경우에 그 홈페이지에다만 송출을 하는지 유튜브에 게시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다 단위 선관위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최 횟수나 방법, 동영상 게시 방법 이런 부분들을 단위 선관위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규정으로 만들어서 동등 규정으로 적용을 하라. 그리고 문자 발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정된 횟수를 초과하여서 현역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이 그 문자를 발송한 경우가 발각이 되면은 이 불공정 경선으로서 제재 방침을 만들어서 제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현재 하고 있는 ARS 투표 시스템은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총선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선거인단 투표는 모두 ARS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근데 이 ARS 방식의 문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접근권의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한 50대 이하 국민들만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자유자재로 쓰시는 반면에 바쁜 일상에서 전화를 받는 방법들이 주로 문자로 대체가 되거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이제 매체, SNS 매체로 대화를 하고 자기가 편한 시간대에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ARS 방식 시간에 맞춰가지고 전화를 받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강제적 ARS 방식으로 통화가 안 되면 자발적 ARS 전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제한된 시간들이 있어서 차라리 뭐 3일이면 3일 이런 허용된 기간 내에 모바일 시스템하고 PC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잘 써왔습니다. 별 문제 없이.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할 것과 ARS 투표인 경우에는 휴대폰 접속이 어려운 당원들을 위해서 보완적으로만 사용하라 할 것을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서 가장 많이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안해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혁신위 홈페이지에 이 풀 버전으로 제안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책정당 방안에 대해서 윤영중 의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 수단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눈앞의 선거 승리에 급급했고 정책 역량을 키우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숱한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후에 유능한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정책 역량을 키우지 못했고 집권한 뒤에 정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거듭되는데도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권한이 있을 때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6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정책을 중심에 두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운영 전반을 개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해 최고위 회의에서 정책 의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 대변인 직제를 신설하고 정부 견제와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 내에 정책대안수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도 민주당이 정책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 이른바 섀도우 캐비넷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비내각의 구성원인 책임 국회의원은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책 실무협의회를 내실 있게 이끌고 정부 각 부처별 정책, 법안, 예산 대응 전략을 주도하며 주 1회 정례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정책 최고위원도 이 책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지명됩니다. 책임 국회의원은 임기 1년을 보장하되 연임할 수 있고 집권할 경우 해당 부처의 유력 장관 후보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개편해야 합니다. 현안과 당면 입법과제를 다루는 당의 정책위원회가 책임 국회의원을 보좌해 정부 각 부처를 상대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인적 구성과 조직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넷째, 현실적 여건에 맞게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과거보다 정당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고 당의 규모와 역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인재를 영입만 할 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도 해당 규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연구원은 민주개혁 진영의 정책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학계, 민간연구기관, 시민사회 등과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신진연구자를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연구원장의 임기를 보장해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섯째, 1년에 한 차례 정책 추진경과 국민보고회를 개최해 국민 앞에서 약속한 정책의 추진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은 정치 영역에서 정책의 위상과 마찬가지로 외면받기 쉬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혁신과 못지않게 정당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방안, 정치를 가장 크게 바꾸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 삶을 책임질 역량부터 키우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책 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대표제에 대하여 차지호 위원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미래화 방안인 미래대표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대표하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위기는 현재 정치 위기를 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우리 삶에 이미 일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재난은 더욱 빈번하게, 더욱 극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제적 부채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환경 부채도 미래 세대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미래에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치열한 기술 경쟁과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현세대, 미래세대 일자리는 동시에 소멸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래세대의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고통스러운 현재와 위태로운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미래대표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후보를 과감하게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선발해야 합니다. 미래의제란 초저출생, 초고령화, 노인빈곤, 복지, 지역소멸 같은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과 실업 같은 AI와 디지털 전환과 미래노동 분야, 또 기후 완화,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기후 완화 분야, 그리고 기후 적응, 이게 기후 재난이나 식량 안보 분야,
글로벌 보건안보,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주, 평화와 미래공전, 또 사회적 재난, 안전사회 등 이러한 현재 위기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분야들을 저희는 미래의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에서 주변화되어 현 시대의 환경과 노동, 경제적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청년들, 그리고 초고령화 속에서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고 고통에 내몰린 노인들 모두 미래의제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은 미래 특별의제를 지정하고 미래의 대표성을 갖춘 인물들이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가 될 수 있게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가 세대를 넘어 미래에도 이어질 수 있게 저희는 여성, 장애인, 노동,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 그룹의 미래세대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둘째, 이러한 미래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 맡겨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중심의 미래선거인단이 결정하는 공정한 경선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례대표와 전략공천이 이젠 더 이상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 있는 누구나 예비 후보로 참여 가능하고 또한 후보 간의 공개적인 토론과 경쟁이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비례대표 순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선출한 미래대표 후보는 비례대표와 정략공천 선거구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독립적인 미래심사위원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셋째, 당내 미래조직이자 당 밖의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네트워크로서 당대표 직속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위원회는 미래대표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당의 전통적인 당 조직들을 미래화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입니다. 동시에 당 내와 당 바깥의 미래세대를 소통하기 위해 만드는 네트워크입니다. 미래위원회는 미래의제 전문가 패널과 미래위기에 대응하는 실천단위가 함께 움직인 열린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직속 미래위원회 및 의제별 분과위원회들은 미래위기를 예방하고 미래 아젠다를 먼저 생산해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현재의 정책들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민주당의 미래화 방안인 미래대표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